무릉도원, 도연명이 지은 도하원기에 나오는 이상세계입니다. 무릉의 한 어부가 고기 잡으러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계곡을 지나가게 되죠. 그 안에 웬 굴이 있어 이를 지나자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마을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릉도원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몽유도원도나 이황이 풍광에 반해 이름 붙였다던 영월 무릉도원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릉도원의 품은 의미가 당대의 사회 혼란을 담았기 때문일까요?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폐유의 고통을 주천강의 절경 속에서 느껴야 했던 단종의 사례와 임진왜란 때 시마즈 요시히로가 약탈하여 타국에서 운신해야 하는 몽유도원도의 처지는 사회 혼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작자의 의도는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상향을 이야기하며 무릉도원을 떠올립니다. 수려한 풍광의 계곡을 가거나 산정의 공고한 분지를 볼 때면 본인도 모르게 무릉도원 같네 라고 혼잣말을 하게 되지요. 오늘 다녀온 위봉산성도 무릉도원의 조건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도 그렇습니다. 위봉산성은 매우 큰 산성입니다. 성벽의 둘레가 무려 8,539m에 달하며 4개의 성문, 6개의 앞문, 조선시대에 지어진 성곽이니만큼 포루지도 1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선 중후기 농성용 입보산성으로 보이지만 위봉산성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1년 11월 23일 기사를 보면 전주 위봉산성을 쌓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기로 1675년이니 임진왜란과 양호란을 거치고 북한산성과 남한산성, 상당산성 등 전국의 성곽을 보수하고 확충하던 시기입니다. 그중 위봉산성은 조선왕실의 본향인 전주의 경기전과 조경묘의 변고가 있을 때 어진과 위패를 피난하는 시설로도 운영되었습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사당이고 조경묘는 전주이 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 부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지요.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재래의 공간으로 그 지위가 왕실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쟁을 겪은 조선은 위봉산성 내에 행궁을 지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위봉산성 행궁이 실제로 사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실록 31년 4월 27일 기사, 전라감영이 동학무리에게 함락되다라는 기사에 전주 판관이 두 전의 영정을 위봉산성 행궁에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성 황룡강 전투에서 동학군이 승리한 것이 불과 나흘 전인 4월 23일이니 형세는 상당히 위급했습니다. 역시 당시 사회 배경은 혼란이라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부패와 매간매직은 극에 달해 있었고 동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도 탐관들의 도를 넘는 대응이 이를 키우게 되지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맞아 죽은 전창혁, 전봉준의 아버지지요.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군수 자리에 남게 되자 발생한 것이 고부밀란. 해산하려는 동학교도들과 무고한 이들까지 체포하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만행을 저지른 이용태. 결국 1차 봉기가 발생하고 황토현과 황룡강 전투에서 광군이 패배하여 전주가 함락당한 것이지요. 홍계운에 의해 5월 초에 다시 전주를 되찾지만 본인의 군대를 믿지 못한 고종과 민영준이 청군을 끌어들이고 이어 일본군이 텐진 조약에 의거해 기다렸다는 듯 제물포에 들어오면서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에 조병갑은 판사가 되어 동학교주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용태는 한일병합에 공을 세워 일본으로부터 남작을 받지요. 반면 홍계운은 훈련대장이 되었으나 1895년 을미사변 때 일본군의 총칼에 전사하니 망국의 단계는
개인의 사욕을 우선한 자가 제대로 된 처벌이나 견제를 받지 못하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어진과 위패를 모셨던 행궁자리는 얼마 전에야 발굴되었습니다. 유의미한 석축과 성렬, 주춧돌이 성내의 진영과 위봉사 사이에서 나타났지요. 그러나 발굴 결과와 분석에 따라 이곳은 진영이고 행궁은 더 북쪽에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전은 정자각으로 지어졌을 것이나 그에 맞는 건물지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거북바위 서쪽으로 여러 단으로 구성된 구획이 관찰되며 해동지도의 묘사를 보면 위봉사와 작은 개천을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이 인근이 행궁 자리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 진영의 모습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재 마을 아래로 잠들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 외의 동장대지, 서장대지는 지표조사에서 주춧돌이나 명문 와편까지 나오는 등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내부의 수많은 건물지나 포르지들의 위치도 그렇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축성된 정황과는 달리 산성 가운데 평탄지에는 고려시대로 거슬러가는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내 위봉사의 창건은 백제 무왕부터라는 설도 있지요. 몇몇 창건 설화가 모두 조선시대 이전입니다. 백제 무왕 5년 서기 604년에 서암대사가 창건했다는 설, 신라말 최용각이라는 사람이 현재 위봉사 자리에 봉황 3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창건했다는 설, 1359년 나홍화상이 위봉폭포의 절경을 보고 전각 28칸과 10곳의 암자를 지어 머물렀으며 1466년 선석대사와 석잠대사가 중창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봉사의 보광명자는 17세기 건물이고 위봉산성의 축성과 시간대가 이어져 있어서 입보산성에 두어왔던 승병사찰이 아닐까 싶은데 고려시대 유물산포지가 있으니 나홍화상설에 마음이 갑니다. 물론 인접한 완주 송강사의 창건이 9세기, 남문과 연결되던 산아래 해월리 유물산포지의 연대는 삼국시대까지, 서문의 대흥리 유물산포지의 연대는 원삼국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연속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문지와 연결되는 수말리 유물산포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봉산 산꼭대기 분지지형은 고대로부터 인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이며 위봉폭포가 보여주는 절경과 맑은 날 서해바다와 전북 평야까지 보이는 풍광으로 인해 신령하게 여겨져 왔을 테지요. 근래까지도 동장대지와 서장대지에서 마주보고 제례를 지냈다고 하니 위봉산에 전해지는 설화를 들으면 그 과거가 인근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봉산에 관련된 설화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장산에 살던 김만수라는 사람은 환갑이 지난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고기를 워낙 좋아하여 반찬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상을 물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김만수는 위봉사의 스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스님은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이 주문을 읽으면 호랑이로 변하고 그 다음 주문을 읽으면 사람으로 되돌아올 것이네 라고 하신 것이지요. 김만수는 크게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와 밤마다 호랑이로 변해 산짐승을 잡아왔지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호랑이로 변하는 것을 아내에게 들키고 아내가 이를 두려워하여 책을 태워버리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김만수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본인의 식탐을 탓하고 아내는 본인의 성급함을 탓하며 이봉사에서 천일기도를 드리게 되고 김서방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설화도 역시 효자와 호랑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봉산의 북쪽 자락인 오산리에는 구석린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6년간 심요살이를 할 때 호랑이도 효성에 감탄하여 항상 지켜주었다고 하지요. 하루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내가 잡혀있으니 풀어달라라는 호랑이의 말에 급히 꿈에 보았던 장소로 가니 과연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아놓고 죽이려 하고 있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호환의 대상이던 호랑이가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효심에 관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이라는 전제에 위봉산으로 찾아오고 있지요. 전주 남쪽 고달산 자락에는 이성계가 호랑이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위봉산성에는 태조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이성계가 황산대첩 승리 후 개경으로 가다가 근처에서 기도를 드렸고 왕위에 오른 후 이를 기념하여 지었다는 설이 있지요. 흘러가기에는 재미있는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조암은 위봉산성 축성 당시에 지어졌다고 봅니다. 후대에 붙은 설화일 것입니다. 깊은 산중입니다. 아직까지 제한적인 성곽 탐방만 가능하고 명확한 발굴 성과도 없으며 관광에 있어 편의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도솔봉과 남성벽의 풍광은 전라북도 서부 지역에 대한 광대한 역사적 상념을 품게 하고 도처에 널린 건물지와 장대지, 문지들과 포로들의 흔적은 탐방로 개설로 충분한 활동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봉사의 고적하면서 단정된 모습은 다른 사찰들과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으며 북성벽 동치성에서 보는 대부산과 우남산의 전경은 거대한 산괴가 주는 압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울러 교통로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깊은 산중이던 입지로서 위봉폭포가 주는 고립감과 장엄함은 무릉도원으로 가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겠지요. BTS가 다녀가기도 한 그곳, 완주 위봉산성입니다.